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어떤 거죠? 오늘 시장이 잘 안 좋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거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오늘이 러시아 전승기념일이에요. 오늘 지금쯤 러시아 시간이 아마 전승기념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푸틴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푸틴이 이상한 소리를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시장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좀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 들어섰을 때 저는 장기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라가 또 작은 나라도 아니었고 땅덩어리도 큰 나라에다가 그리고 일단 너무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합의의 여지가 없어요. 예, 지금 합의 여지 자체도 없고 이거는 그냥 니네들 항복해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 만약에 이게 옛날이었으면 항복을 하면서 어떤 그 사태가 진행됐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게 미디어가 열려 있고 전 세계가 하루면 다 모든 게 다 통용이 되는 시대에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무조건 장기전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완벽하게 이기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나온 속보는 뭐냐면요. 그 러시아가 총동원령 내렸고요. 아, 내렸대요? 전면전 들어갔고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쟁 선포 종전 없다. 근데 이거 예상됐죠? 네, 왜냐면 예상했던 얘기고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군사작전이라고 해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선전포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군사작전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선전포고하고 총동원령 내렸고 군사작전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요 영향이 미리 좀 선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선반영은 어느 정도 돼 있긴 하지만 타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오늘 또 유럽 증시 또 유럽 증시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요 부분이 지금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라면 진짜 그 코로나 사태처럼 폭락이 올 수도 있는 사실 왜냐면 제 3차 대전까지도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고 해도 나토와 전면전을 붙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미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고 있는데 안 모여요. 징집을 하는데 다 도망가요. 사람들 징집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총동원령은 무슨 지금 열심히 총동원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푸틴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 저도 뉴스를 많이 찾아보면 입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푸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지금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반영하는 얘기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이제 버텨주냐고 그리고 서방에서 어떤 금융제재나 앞으로 무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과격해지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나라와 좀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나라와 연결시켜 보면 지금 수혜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저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저희가 북한과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 좋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세 번째 수익 낸 종목이 한일단조예요. 한일단조. 네, 방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산 종목을 택한 이유가 자, 지금 북한에서도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 정부도 북한과 어떤 너희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적대시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방산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다 이것도 항공도 어차피 또 방산하고 또 연결돼 있고. 맞습니다.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방산주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지금 현재 현상과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갈등으로 가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무서운 데가 지금 사실 이쪽이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지금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 자꾸 너네가 자꾸 미국하고 저렇게 나오면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이버 쪽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사이버 쪽만. 근데 거기에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중국이 들고 일어났는데
너네도 만약에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너네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잘 몰라요. 중국 정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아, 한국은 쳐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쳐들어갔다가는 자기들도 한 8다리 정도 하나는 내놔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탄도미사일만 5,000발이 있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상대가 아예 다른 내용인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다른 중국 네티즌들은 잘 모르나 봐요. 그걸. 네, 약간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금 흐름은 자 전면전이 더 벌어진다. 그러면은 뭐가 할까요? 뭐 곡물, 뭐 식량 쪽, 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3대 뭐, 예. 곱창지대니까, 네. 그 다음에 니켈이나 이런 쪽 다 전부 다 원자재죠. 예. 원자재 이쪽이 전부 다 움직일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정학적 정세에 맞는 종목들을 좀 택해보는 것도 좋겠다. 오. 그런 종목들 이런 스토리를 가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없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와 어떤 매매 포인트를 잡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수급의 움직임으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분명히 고점에 위치한 종목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스토리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하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주 쪽을 좀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추천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 있다 이런 정도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방산주는 많아요. 네. 자,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뜨는 게 빅텍, 스페코, 그다음 포메탈, 지금처럼 퍼스텍, 퍼스텍도 네. 있고, 예.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뭐 강하게 발언은 했지만 네. 어떤 북한과의 스탠스를 새 정부에서 지금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없는 거지. 아마도 말 한마디에 저쪽에서 날라오는 말은 더 세게 날라올 거라고 생각되고 뭐 북한에서 뭐 하듯이 저번에도 연락사무소 폭파하듯이 그냥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또 이제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총동원령은 내렸는데 전면전 선포하지 않았다. 아.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그나마 조금 희망이 좀 보이네요. 네. 예, 총동원령은 했는데 역시 전면전 선포하지 않았다. 푸틴이 제가 봤을 때는 강약 약강이 맞아요. 네. 그래도 지금 강약 약강이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네. 나스닥하고 S&P 500 지금 좀 시간의 약간 좀 지수가 괜찮죠. 예. 아니 마이너스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이너스 2%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게 좀 문제네요. 네. 예. 근데 오늘 중국 시장 괜찮았거든요. 네. 사실 중국 시장 보합장으로 잘 유지를 해줘서 근데 우리 시장이 좀 빠져도 미국 시장에 빠진 거에 좀 영향을 좀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시장이 버텨줘서 그나마 좀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 시간에 S&P 나스닥이 좀 한 2% 정도 계속 쉽지 하방에 않네요, 있어서 오늘. 오늘도 쉽지 않. 쉽지 않네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바로 앞에 직전에 있기 때문에 네. 투심이 좀 악화돼 있는 측면은 또 있습니다. 저한테 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 그 비노 고인자 수가 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잘 나오면 문제예요, 이제. 오히려 잘 나오는 게 문제예요. 잘 나오면 시간당 임금 올라가고 시간당 임금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고 그럼 또 임금 인플레이션 지금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올려야 되고 이게 반복이라 지금 이제 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다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근데 오고 이제 있습니다. 파월이 얘기한 거는 사실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 좀 이렇게 스탠스를 자기가 잘 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너무 또 사실 이렇게 매파로 완전히 변하셔가지고 저한테 파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못 믿어요. 지금 FMC 얘기를 못 믿으니까 지금 급등했다가 그렇죠. 폭락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왜냐면 FMC에서 50pp 나 50pp 할 거야 딱 했으면 믿어야 확 되는데. 밑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믿질 않고 쉽지 않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75pp 했으면 한 번 하고 끝났을 거예요. 더 아마. 낫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파악을 하시는 분들과 주식을 함께 해보신다면요. 내 계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 대비할 이 전략을 세우려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한데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시간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것은 QR코드입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바로 QR코드 갖다만 대고 스캔해 주신다면 우리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 해도 수익률이 59%에 달하시는 그리고 오늘 월요일 하루만 해도 30% 4개 종목으로 단타 들어갔습니다. 이런 단타 내가 한 번쯤 해보고 싶고 내가 급등주 좋아하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애단 전문가님 따라서 수익 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새 정부 취임을 하는데 앞으로 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린 정부 정책 수혜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업종과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사실 정책들도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빠르게 지금 올라온 게 원전이에요. 네. 원전인데 저는 원전이 지금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전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외국 수주거든요. 수주를 어떻게 빨리 받느냐가 중요한데 뭐 체코나 그다음에 폴란드 이쪽에서 동유럽 쪽 수주가 동유럽 쪽 수주가 지금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저기 아랍 쪽 네. 아랍 쪽 수주도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원전에 대한 어떤 값싼 원전의 가격은 사실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게 유럽에서 그린 텍소노미 6월 달에 지금 EU에서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하죠. 네. 이제 그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의 원전 사실 SMR, 우리나라 SMR은 사실 아직까지는 검증은 안 됐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제가 볼때 1, 2년 정도 더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SMR은 검증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중소형 원전 이런 건설에 사실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사실 이 원전을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의 건설사들도 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 이 종목도 이제는 가야죠. 두산중공업 이 종목들도 이제는 이제 중장기로 여러분들께서 볼 필요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두산 최근에 에너빌리티가 또 그냥 좀 약간 네. 좀 괜찮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좀 강했었던 거 오르비텍도 사실 강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네. 우진이 먼저 한번 달려주고 네. 우진이 한번 달려주니까 오르비텍이 형 기다려 하면 뛰어가요. 네. 뛰어가는데 형 기다려 하니까 그 전에 잠깐 하극상을 했던 에노토크가 그렇죠. 나도 같이가 갔다가 오르비텍 에노토크는 좀 미끄러지고 특히 에노토크는 한번 하극상을 했더니 상당히 많이 미끄러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오르비텍 적당히 미끄러지고 우진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아, 네. 우진이 지금 부품 그 원전 부품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지금 다들 알려져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알려져 있는데 저는 우진이 달려가길래 보성 파워텍이나 그래 윤석열 관련주 중에 서전기전 서정기전. 서전기전 너는 가겠구나 하고 그걸 계속 밑에 깔아놓고 있었어요. 네. 깔아놓고 있었는데 또 걔네들은 또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아쉽네요. 웃긴 게 시장이 네. 그래도 내일 가요. 그러니까요. 안 가다가 갑자기 내일 가고. 그냥 동시호가에서 돌아가면서 가요, 돌아가면서. 동시호가에서 상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장이 좀 쉽지 않다. 뭐냐면 이제 대장주라고 봤던 종목이 갑자기 대장이 아니거나 막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에노토크가 지난주에 저는 그래 대장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장 밀릴 것 같아서 장 밀려도 어차피 에노토크는 자갈 거니까 네. 마음이 편했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10% 뜰 때까지 말이야. 그렇지 에노토크지 하극상 제대로 했지 했는데 에노토크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에너토크 지난주에 수익률로 2등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오늘도 한 10%까지 갔어요. 네. 다시 다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끄러진 거 끝까지 마지막까지 힘이 좋은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탄력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게 이제 요즘 최근 시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워낙에 지금 한정돼 있었어요. 예, 유동성이 이제 바닥이라고 유동성 시장은 끝났다. 네. 이제 더 이상 유동성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런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시장이 뭐 너 가니까 그래 너 한번 가봐라 하고 밀어주는 시장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패턴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에요. 자 사실 모르겠으면 안 해야 되는 시장. 차라리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장. 자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저 오늘도 네 종목으로 하나 해서 네 종목으로 30%의 수익을 냈습니다. 한 종목 상한가, 한 종목 25%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도 쉽게 못 하십니다. 물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타는 여러분들께서 혼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의 노하우 그리고 어떤 시스템 이거를 잘 활용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심리적인 멘탈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해요. 단타는 정말 멘탈이 네.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단타를 좋아하는데 가끔씩 멘탈이 흔들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로 단타를 좀 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실 주식을 오래 했다 그래서 진짜 선수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런 거 답은 없어요. 1년 한 사람도 선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버드를 안 나와도 주식의 선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따지면 저기 네. 대학교 경제학 교수님들 지금 그렇죠. 다 부자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은 네. 여러분들께서 좀 폭넓게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야를 좁게 보다 보면은 절대 이 전반적인 시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차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의 뉴스 그리고 그 차트의 분석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매일매일 보시면 보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정부 취임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본부장님이 예전부터 네. 5G 관련된 거 저점이다 더 내려갈 구석이 없다. 드디어 테마가 주목을 받았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주목을 받았는데 네. 오늘 또 이게 주목을 받은 애매한 건지 거예요? 좀 애매해요. 네. 오늘 삼성전자 이슈로 5G 이제 삼성전자 6G 이슈로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G 관련주들이 뭐 오늘 그래도 좀 보여줬다라고 보이기는 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관련주들이 겨우 버틴 정도? 음. 한두 종목은 지금 급등하고 나왔는데, 네. 예, 뭐 THQ다 이런 거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나머지는 뭐 딱히 사실. 그냥 직접 수혜라고 좀 보는 네. 종목만 하나씩 한두 종목 거예요. 갖다가 봐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G 거의 미호도 다시 한번 수준이에요. 이게 그 도끼를 한 9번 발등을 9번 찍어 미는 도끼 맞습니다. 9번 발등 찍힌 수준인데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5G 옛날부터 버렸어요. 옛날부터 버려서 두 번 다시 안 본다. 안 본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네. 넘었는데 오늘 이 포인트 혹시 봐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 5G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포함되면서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아오. 근데 바이든 정부 인프라 정책이 계속해서 무산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저도 손을 놨습니다. 5G 쪽으로. 네. 근데 이 5G 쪽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사실 메타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UAM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산업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5G가 완벽한 상용화가 지금 그리고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5G가. 5G가 안 되면 자율주행 일단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고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도 이 5G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수혜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로봇 관련주들은요. 자율주행도 뭐 어쨌든 로봇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로봇주들도 슬금슬금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로봇은 네.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슈링 로봇은 뭐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로봇은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거는 네. 로봇을 올리는 주체는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의 M&A 그리고 네. 로봇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팀의 격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에 대한 그 전략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로봇 관련주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따라가잖아요. 한 종목 올라가면 쑥 따라오니까 네. 이런 종목들 잘 캐치하시면 네. 수익 나시는데 좀 이렇게 짭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리뷰를 맞춰봤는데요. 시장을 좀 들어보니까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 대장주가 정확하게 정해진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환매를 잘 타고 가셔야지 지금 이 시장 그대로 따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 전략들 우리가 노라톡방 안에서 주간 1등 애단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로 참여 가능한데요. 바로 오른쪽에 QR코드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애단 전문가님 오늘 뭐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수익률 1등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김 본부장님을 좀 제가 이기고 있어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또 뵐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에 30% 하셨는데 네, 네. 전 오늘 하루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수익권 못 들 것 같아요. 저는.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저는 또 달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깔끔한데요. 내일도 달린다? 그럼 내일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단타의 버스에 타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주간 1등 애단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가 디톡스탁 수익왕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